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로 인해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고 또 군 내부도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군의 상징인 계룡대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국방 정책을 점검했습니다. 네, 이 시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관련 내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차관님 오늘 계룡대에서 회의 마치자마자 바로 올라오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자, 일단 일반인들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이게 어떤 성격의 회의인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회의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고 또 현직 대통령이 이 계룡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예, 먼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그러니까 합참 그리고 각군 그리고 또 국방부와 관련된 주요 부처의 주요 지휘부들을 지금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 대통령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주재를 해주셨는데요. 예, 예. 주요 지휘부들이 그 상황을 진단하고 국방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까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를 하는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계룡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국방부라든가 청와대에서 개최가 됐었는데 네. 3군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군사력 건설과 이렇게 직결돼 있는 계룡대에서 개최함으로써 이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이 어떻게 미래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예. 강조하셨다고 봅니다. 진행과 관련해서는 먼저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운영 중점 보고 그리고 네 개 핵심 과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대통령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회의가 이렇게 마무리되었고 네. 끝으로 대통령께서 주요 지휘관에게 지휘봉을 이렇게 하사하셨습니다. 네. 그런 과정으로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예. 네, 오늘 회의 내용 중에서 대북 현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쏠릴 텐데요. 이 북한의 연이은 도발 그리고 7차 핵실험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지금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윤 대통령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사항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뭐 대통령께서 이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기강을 확고히 하고 싸우면 이기는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하시면서 네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네. 북한에 대한 확고한 대비 태세, 그리고 AI 강군을 만들고 북핵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대비 태세를 갖다가 확립하라. 예. 그리고 대적관을 수립하고 엄정한 군기를 유지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말씀하신 것처럼 핵미사일 위협이 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 구축을 위해서 오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종섭 장관의 보고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장관님께서는 국방 운영 중점이라고 해서요. 윤석열 정부의 국방 정책과 관련해서 대비 태세 강화에서부터 군에 대한 그 예우 이런 6가지 관점을 잘 설명하셨고 예. 그중에 특히 4개를 뽑아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획기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AI 기반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갖다가 구축하고 예. 또 군 간부 여건 개선과 마지막으로 보훈,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군요. 예, 군 내부도 살펴보면 요즘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 특히 그렇습니다. 이 장병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돼서 지적이 왔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에서 병사 월급을 200만 원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진행이 될까요? 예,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우리 군 장병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을 2025년까지 우리가 장병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지침이 있으셨습니다. 예. 자, 최근에 그 안보 현안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이제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 이런 분석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이렇게 내놨었는데 지금도 잠잠한 상황이어서 현재의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 또 실제 하게 된다면
언제쯤을 예상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쉽지 않겠습니다. 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언제 있을 건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예. 언제든지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정찰 자산으로 이렇게 한미연합 정찰 자산을 통해서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북한에서 개최된 여러 가지 회의를 보면 그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핵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필요한 시점에서 핵실험을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 북한 비핵화의 메시지를 이끌고 갈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군이 어떠한 대비태세를 보여주고 또 군사 역량을 확충함으로써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에 의해서 예. 북핵 억제를 위해서 삼축 체제 강화라든가 한미 간의 확장 억제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예,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확장 억제력을 위한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미군은 지금 어떤 전략자산을 전개를 검토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미군 F-35의 6대가 한반도에 전개가 됐습니다. 어제. 네, 추가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북한의 위협이 고조될 때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은 이미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된 바가 있고요. 예. 지금 미국의 전략자산 F-35가 와 있는 것은 한미 간의 연합훈련을 위해서 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도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국의 어떠한 전략자산을 이렇게 한반도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직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한미일 3국이 북한의 미사일 탐지 훈련에 함께하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이 나토 순방 다녀오는 그 기내 간담회에서도 그 한미일 군사 안보 협력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한미일 3국의 어떤 그 연합 훈련 가능성 어떻게 보는지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게 된다면 시기는 언제쯤 또 방식은 어떤 시기일까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 연합 훈련을 넘어서서 한미일 연합 훈련도요. 사실은 과거에 수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사일 추적 훈련이라든가 예. 그런 훈련, 조기 경보 훈련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지난 몇 년간 그것이 중단되었죠. 그랬었죠. 북한과의 대화를 명분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왔는데 일단 첫 단계로는 과거에 했었던 훈련을 복원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해서 추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것을 넘어서는 훈련을 하는가 여부는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확대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이제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정상화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한일 간의 정보 공유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소미아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논란은 있었지만 현재도 유지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정보 교환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개선되어야 되고 지소미아도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사 상황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지난 6월 22일부터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예. 관련된 문서라든가 관계자들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는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피격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이 어땠는지 소상히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별 취급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별 취급 정보 SI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 SI는 우리 자산뿐만이 아니라 한미 연합 자산이 활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공개됐을 때 미칠 수 있는 군사적 파급 효과가 또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희가 SI는 보호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저희가 국제안보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가 이제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비살상 무기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라든가 그렇죠. 방독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확대하고 대통령께서도 나토에 가셔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하려 하고 있고요. 살상무기 지원 같은 것은 그 파급 효과까지 외교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은 없습니다. 어떤 우회적 지원도 생각은 없는 뭐 상황인 우회적 거죠? 지원이라는 것은 뭐 어떠한 형식일지 모르겠지만 네. 원칙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가 살상무기 지원은 없다. 그 예.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 첫 질문은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약간 포인트를 잃은 게 있는데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신 부분은요. 군의 지휘권을 확립해가죠. 확립하겠다. 지휘권 확립, 예. 지휘권을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총장을 면담하거나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그런 것과 같이 군의 지휘권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러한 말씀을 함으로 해서 군 지휘부에 상당한 호응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한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방부 역할, 그러니까 아까 뭐 마지막 질문에 그 연장선상인 건데 그렇다면 이제 비살상 무기 무기 이외의 지원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전쟁 후에 재건을 위해서 국방부의 역할 같은 것도 모색하는 게 있는지 그 부분까지 끝으로 한번 사실 짚어주시죠. 두 가지 차원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스위스와 우크라이나가 재건 회의를 하는데 외교부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외교적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 군사적 차원에서는 재건과 관련해서 역시 직접 관여를 하지 않지만 이 우크라이나전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에 우리가 계속해서 참여함으로써 예. 이 상황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